블로그 글을 6개 썼더니 2주 만에 신규 등록 6명이 생긴 원장님이 있습니다. 또 블로그 글을 하나 써서 스레드에 올렸는데 바로 문의를 받은 원장님도 계십니다. 학원 매출이 부족해서 마케팅을 알아보면 다들 블로그를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실제로 원장님들한테 블로그 쓰실 때 제일 막막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열의 7분이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근데 정확히는 어떤 글을 써야 문의가 늘어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글만 쓰면 된다 그러면 일기를 쓰든 맛집 후기를 쓰든 아무거나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글로는 문의가 늘어나지 않는 걸 알고 계시니까 막막한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문의가 늘어나는 블로그 글 6가지와 그걸 빠르고 쉽게 쓰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 전에 학원 블로그에 대해서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학원은 블로그 상위 노출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학원이라는 업종은 음식점이랑 다르거든요. 식당은 검색해서 위에 있는 것 중에 쓱 보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가잖아요. 그래서 상위에 노출되는 게 중요한 편이긴 해요. 학원은 좀 다르죠. 식당이야 한 번 가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안 가면 그만인데 학원은 그게 어려워요. 한 번 보내면 옮기기도 어렵고 알아보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꼼꼼하게 알아보고 결정하는 업종입니다. 상위 노출이 안 돼도 웬만하면 비교 후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되는 글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결정한다고 했죠. 뭘 보고 결정할까요? 블로그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블로그 글을 하나씩 꼼꼼하게 보고 문의하시는 겁니다. 근데 학원 블로그 들어가 보면 맨날 여름방학 특강 안내, 누가 합격했다, 나 학력 좋다, 영문법 정리 이런 글밖에 없어요. 이런 글들은 이미 다니는 사람 보라고 쓴 글이에요. 아니면 입소문을 듣고 거의 마음을 굳혔을 때 그때 먹히는 글입니다. 우리가 소개팅을 해도 이 사람이랑 대화는 잘 통할지, 취미는 뭔지, 관심사는 뭔지, 가치관은 어떤지 이런 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첫 만남, 첫 대화부터 나 어느 대학 나왔다, 직장은 어디 다닌다, 연봉은 얼마다 이런 말부터 시작하면 소개팅이 성공하겠어요? 대화를 좀 나눠보고 그 사람을 알고 난 다음에는 대학 좋고 연봉 많고 이런 건 플러스가 되고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 해야 될 얘기는 뭐냐? 학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가르치는 선생님, 당신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이거입니다. 땡땡대 졸업, 경력 10몇 년, 일타 강사 이런 건 스펙이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원장님, 강사님들 중에 스펙 좋은 분들이 한두 분이에요. 스펙 얘기를 하면 나보다 스펙 좋은 사람한테는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담아야 돼요. 내 얘기는 나밖에 못하잖아요.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무슨 과정을 거쳐서 학원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었는데 왜 이 일을 계속하게 됐는지 이런 걸 말해주고 나서 학력이나 경력을 말하면 그때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뭐가 있을까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학원을 차리기 전엔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나?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은 누구인지? 이 질문에만 답을 하셔도 글이 한 편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원장님만 할 수 있는 얘기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학학원을 차릴 생각이 아예 없던 사람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인 거랑 잘 가르치는 사람인 거랑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다음 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원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학부모님이 다음으로 보는 건 이거예요. 그래, 너 누군지 알겠어. 근데 진짜 잘 가르쳐? 이 부분이 원장님들이 제일 약해요. 자랑하는 걸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런 거 적으면 잘난 척 같지 않나? 하면서 잘 안 쓰십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원장님이 이걸 말 안 하시면 학부모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원장님이 좀 민망하다고 이걸 안 쓰는 동안 이런 내용을 잘 쓴 옆 학원이 학부모님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렇다고 우리 진짜 잘 가르쳐요. 말로만 하면 그것도 안 믿습니다. 자기 못 가르친다고 하는 학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줘야 됩니다. 꼼꼼히 봐줍니다. 이런 말은 안 믿어도 매일같이 오답노트 걷어서 체크하는 사진은 믿거든요. 직접 만든 교재를 보여주고 단어 시험을 보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꼼꼼히 봐줍니다 이런 말 대신에 매주 금요일엔 한 주 동안 틀린 문제를 모아서 다시 풀게 합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은 학부모는 아 그래 좀 괜찮은 학원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은 학부모님들이 학원이 뭐 다 비슷하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깨는 게 다음 3편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 학원이어야 하는가? 이 글이 6편의 글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학원 뭐 다 비슷한데 가깝거나 싼 데로 가지 이런 생각을 깨는 글입니다. 여기서 제일 센 스킬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자랑을 늘어놓지 마세요. 대신 학원을 고를 때 이런 걸 보셔야 합니다 하고 기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만 맞으면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은 학원입니다 이런 말을 써주시는 거예요. 학원을 홍보하는 글에서 꼭 우리가 아니어도 된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희한하게 이 학원에 신뢰가 갑니다. 기준을 제시한다는 게 신뢰를 강하게 줘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보세요. 학원을 고르실 때 대부분 선생님 이력부터 보시죠. 근데 저는 다른 걸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첫째, 이력이 좋은 선생님이면 잘 가르치겠지 싶으시죠? 근데 이력이 좋은 거랑 내 자식을 잘 봐주는 건 별개입니다. 이력이 화려해도 옆에서 강의만 하고 내 자식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안 봐주는 선생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력이 좋은 선생님인가 보다 우리 애가 잘 따라오는지 잘 봐주는 선생님인가를 보라고 하세요. 둘째, 한 반에 사람이 많으면 우리 애는 잘 못 챙겨주지 않을까 싶으시죠? 맞는 걱정이에요. 중요한 건 인원수가 아니라 반을 어떻게 나눴느냐예요. 실력이 좋은 애랑 실력이 안 좋은 애를 한 반에 섞어 놓으면 사람이 적어도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실력끼리 모아 놓으면 사람이 많더라도 우리의 수준에 맞게 잘 봐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에 몇 명이냐 이거보다 비슷한 실력끼리 모아놨느냐를 봐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들이 봐야 할 기준을 제시해주면 그 기준을 우리 학원이 충족한다는 걸 보여주게 되거든요. 결국에 자랑을 안 했는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우리는 이게 다릅니다 라고 외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1편부터 3편까지 보고 여기 괜찮네 한번 보내볼까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애 보내면 진짜 잘 봐줄까? 전기세만 내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생겨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가지는 제일 큰 불안입니다. 왜 불안하냐면 학부모님들은 학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시잖아요. 내 애를 학원에 보내놓으면 그 안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학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집에서 오늘 학원에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봐도 애들은 몰라 그냥 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그래서 4편은 그 답답함과 걱정을 해소해주는 글이에요. 숙제를 안 해오면 어떻게 하는지, 결석하면 빠진 건 어떻게 채워주는지, 단어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글이랑 사진으로 다 보여주세요. 우리 학원은 이렇게 합니다. 이 한 편을 잘 적어놓으면 그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숙제를 안 해오면 혼내지 않아요. 대신 그날 10분 일찍 오게 해서 같이 끝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학원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학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기울죠. 근데 한 방이 더 남아 있습니다. 5번째 얘기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제일 솔깃해하는 글인데 동시에 제일 많이 틀리는 글이에요. 원장님들이 이 글을 쓸 때 학생을 주인공으로 써요. 이 학생이 이렇게 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쓰면 학부모님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쟤는 원래 머리가 좋았겠지. 우리 애는 저렇게 똑똑하진 않은데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럼 주인공을 누구로 해서 써야 되냐? 원장님입니다. 성적이 안 좋던 애를 원장님이 어떻게 뭘 해서 성적을 오르게 만들었냐? 이게 진짜 학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 애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원장님이 뭘 했길래 그 애가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그 애가 처음 왔을 때를 생생하게 써보세요. 숙제를 한 번도 안 해오던 아이, 책상에 5분도 못 앉아있던 아이, 책만 펴면 엎드리고 자던 아이, 모든 집 애가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랑 똑같네 하고 글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내 얘기 같아야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이건 마케팅 이론도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장님이 뭘 어떻게 해서 그 애가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상에 5분도 못 앉아있는 애였는데 저는 진도를 나가는 대신에 5분 동안 같이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주를 하니까 5분이 10분이 되고 20분도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수업을 잘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됐죠. 이렇게 원장님이 뭘 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 학부모님들 단골 질문이에요. 학부모님들이 전화로 묻는 질문들 있잖아요. 셔틀 되나요? 교재는 따로 사야 되나요? 결석하면 보충 수업도 해주나요? 레벨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매번 전화로 똑같이 답하던 그 질문들을 이 글 하나에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뭐가 좋냐? 같은 질문에 매번 답하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이 글을 보고 마지막 남은 불안감을 다 줄이고 상담을 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화 받으실 때부터 학부모님들이 묻는 질문을 메모장에 다 적어두세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 블로그 글 하나에 다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 6번째 글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가진 마지막 불안까지 싹 털어주신 거예요. 자, 시작과 함께 말씀드린 블로그 6편 종류를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6편의 글을 따로따로 쓰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 글들을 이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1편 원장님 소개글 맨 밑에 2편 링크를 걸어두는 거예요. 2편 글 맨 밑엔 3편 글 링크를 걸어주시고 3편 글 맨 밑엔 4편 글 링크를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6편 글 맨 끝에는 1편 글의 링크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쓰실 글들의 맨 마지막에는 1편 글의 링크를 걸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글을 보시더라도 6편의 글을 모두 읽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학부모님들이 1편을 보고 괜찮네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1편 밑에 걸린 2편 글의 링크를 보고 2편을 누르고 3편을 누르고 6편까지 쭉 따라 읽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글을 써놓으시면 문의량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까지 글을 써놓은 학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문의량만 느는 게 아니라 상담이 쉬워집니다. 상담수 대비 등록률이 올라가는 거죠. 일단 글을 다 읽은 사람은 학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상담을 오게 됩니다. 신뢰를 가지고 오면 대면 상담은 원장님 얼굴 보고 학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마지막 체크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시간도 짧아지죠. 보통 같은 경우면 상담에서 물어봐야 될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돼서 오시니까 기존의 상담이 1시간 걸릴 게 10분, 15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6편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걸 언제 다 쓰냐? 맞습니다. 블로그 글을 쓰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직접 쓴다. 글을 한 편 쓰는데 3, 4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원장님들 하루에 3, 4시간씩 내실 수가 없죠. 그러면 6편을 적는 게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2달이 돼도 다 못 쓰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수업하고 상담하고 나면 글 쓸 힘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잘 쓴 게 맞나 스스로 의심도 하다 보면 글이 안 써집니다. 블로그 글을 혼자 쓴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AI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 챗GPT 많이 쓰시죠? 이게 큰 단점이 있는데 AI는 원장님 학원을 잘 모릅니다. 원장님 이야기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딱 봐도 AI가 쓴 티가 나요. 학부모님들도 AI가 쓴 글은 다 눈치채십니다. 이렇게 AI 티나는 글들은 안 올리는 게 낫습니다. 무슨 글이라도 올렸다고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세 번째로 대행사에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내 몸은 편하죠. 근데 비용이 월 몇십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최소 계약 기간이 또 있어요. 보통 최소 3개월인데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대행사도 실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 블로그 부업이 많아져서 글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대행사 찾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 업체는 더 비싸기도 하겠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보고 싶었어요. 원장님들 블로그를 옆에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해결책이 보이더라고요. 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전부 원장님들 머릿속에 있죠. 어떻게 학원을 열었고 어떤 학생이 기억에 남고 글감이 없어서 글을 못 쓰시는 게 아니라 그걸 글로 옮기는 게 어려우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감을 꺼내서 옮기는 일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쓰다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쓰다가 원장님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학원을 열었는지, 기억에 남는 학생은 누군지,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해주시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6편 글의 초안을 원장님 학원의 이야기를 담아서 만들어줍니다. 아까 이 6편을 다 쓰려면 몇 주, 몇 달이 걸린다고 했죠. 쓰다를 쓰시면 1시간 안에 6편의 초안이 나옵니다. 비용은 대행사 한 달 비용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물론 이 서비스가 원장님의 어투까지는 알지 못하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손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원장님 손길이 닿으면 AIT가 나지 않는 원장님의 인간미가 느껴지는 글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도 레퍼런스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심지어 레퍼런스가 에이플 맞은 발표 자료예요. 이런 자료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겠죠? 그 자료만 있으면 나한테 맞게, 내 주제에 맞게 내용을 살짝만 바꾸면 되잖아요. 쓰다가 블로그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의 구조는 검증이 되어 있어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케팅 서적을 토대로 글의 구조를 짠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쓰다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글 하나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이면 글 하나가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나 써보세요. 실행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공감되시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나라도 써보세요. 미루면 계속 미뤄집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